안녕하십니까.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의 전재우입니다. 중국은 2020년에 개최된 19기 오중전회에서 현재의 세계 정세를 지난 100년 동안 없었던 큰 변화의 국면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를 중국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중흥을 실현하는 데 관건이 되는 시기로 인식하면서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2020년 10월 중국 공산당 중앙의 14차 5개년 기간 경제사회발전기획과 2035년 비전 목표에 대한 건의에서 제시한 중장기 국가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중국은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본 실현, 21세기 중반까지 부강, 민주, 문명, 조화, 미래의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전면 건설 전략을 발전시키려 할 것입니다. 중국은 신종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와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중첩된 악재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경제 체질의 취약성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대미 자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은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한 경제 성장 동력의 창출과 내수 시장 확충을 통한 소비 진작, 그리고 교역에 유리한 외부 환경 조성을 골자로 하는 이중순환고리라는 전략 개념을 2020년 5월부터 반복적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중순환고리는 내부순환고리와 외부순환고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선 내부순환고리 형성의 핵심은 혁신적인 기술 발전과 제조업의 활성화, 그리고 거대한 내수를 중심으로 하는 소비 진작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향후 5년간 반도체와 첨단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과학 인재 배양을 통한 연구개발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기술적 자립을 기획하는 한편 내수 공급 사슬 구조를 형성하고 지역 거점 도시 형성과 현대적 도시화를 추진하여 가계소득 전반의 증가를 통한 소비 촉진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외부 순환고리 형성의 핵심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탈세계화가 진행되고 세계 시장의 불황으로 수요가 격감하는 상황과 대미 관계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교역 채널의 다각화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국은 1대1로의 확대 심화를 지속하고 양자관계, SCO, 브릭스 차원의 중로관계,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한중일 FTA, 중국 아세안 등 지역별로 친화적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매진할 것입니다. 이처럼 1대1로와 양자 및 다자 무역 협정 기제를 통해서 지역 가치 사슬을 강화하고 나아가 글로벌 가치 사슬 차원의 취약성을 극복하고자 할 것입니다. 특히 세계 경제와 인구의 30% 이상을 포괄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 2020년 11월에 공식 출범함으로써 중국의 노력은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보 군사적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은 2020년 10월 국방법 개정을 통해 발전 이익 수호 문구를 삽입한 초안을 완성한 만큼 기존 핵심 이익 지역에서의 미중 간의 긴장과 최첨단 과학기술 영역에서의 경쟁은 지속 심화될 것입니다. 경제력을 중심으로 하는 개입주의와 시진핑 정부가 제시한 인류 운명 공동체 개념을 확장하려는 정치 외교적 영향력을 기본으로 하되 국방 영역에서도 2019년에 공식화한 신시대 국방정책의 연장에서 지속적으로 군사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중국은 자국과 자국민의 해외 이익과 안전의 수호, 인류 운명 공동체 건설을 명분으로 해외에서의 군사적 존재감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는 향후 전략 지점을 중심으로 중국군의 군사 활동이 광범위하게 전개될 개연성을 높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중국 공산당은 해외 주둔 기지를 제국주의와 냉전 시대의 산물로 비판해 왔지만 최소 10여 년 전부터 중국은 세계 곳곳의 지전략적 요충지에 전략 지점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대외 전략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과거 중국 국방백서에서는 중국은 군사적 확장을 추구하지 않고 외국의 군대를 주둔시키거나 군사기지를 세우지 않는다고 명시한 적도 있었지만 현재는 세계 각지에 중국이 건설했거나 임차했거나 보유하고 있는 항구의 개수가 116개에 이르고 있고 중국은 이들에 대한 지전략적 효율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군은 동아시아는 물론 글로벌 차원에서 다른 국가와의 연합 군사 훈련을 확대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상기 국방 전략에 부합하기 위한 군사 발전 전략으로서 중국은 군 개혁 및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특히 중국 인민해방군의 원거리 전력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원거리 폭격기, 개량된 특수임무 항공기 등은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의 작전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항모와 공급선 등 제고된 군사적 역량은 대륙의 연안 방어를 넘어서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원거리 작전 수행 능력을 제고할 것입니다. 현재 중국의 해양 전력의 질적 평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지만 최소한 중국의 고성능 수상 전투함정과 잠수함을 포함한 중국의 함선 건조 생산력 자체는 미국을 포함한 경쟁자들을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중국은 원양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120척 이상의 군함과 잠수함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의 이러한 원거리 세력 투사 능력의 발전은 인도적 지원, 재난구호, 대테러 활동 등 국제사회의 공공재를 제공함으로써 중국 위협론을 불식시키려는 노력을 병행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입니다. 중국은 미중 갈등을 적절하게 관리하면서 양국 간 협력의 공간을 늘리고 싶다는 입장을 내보이겠지만 기본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도 동맹관계를 복원하여 대중국 압박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과거 재균형 전략을 계승할 경우 남중국해, 대만, 조어도, 한반도 등에서의 긴장 고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한반도의 경우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미국의 대북 정책에 협력적인 모습을 일시적으로 보인 바 있으나 2017년 중후반부터 대북 문제와 관련된 대미 정책을 수정하고 소위 쌍궤 병행의 원칙으로 회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가 또다시 북한 문제를 명분으로 중국을 압박하려는 정책을 반복한다면 북핵 문제에 성과를 내기가 어려울 개연성이 높습니다. 중국은 영내 중장거리 미사일 배치와 같은 전략적 이슈에 관해 주목하면서 대북 관여도를 높여갈 것입니다. 향후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 그리고 영내 안보적 불안 요소 완화와 경제적 협력을 주제로 중국과의 소통을 지속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